여러분 안녕, 이면서다. 제가 최근 들어서 올린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영어 중요하다, 나는 내 자식 낳았어도 영어를 우리말처럼 구사하는데 굉장히 많은 리소스를 투입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고, 그리고 챗 GPT 가지고 영어 공부하시면 기깔나게 도움된다, 이런 영상도 올렸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영어 타령을 하느냐라고 하냐면, 일단은 제가 영어를 조금 한다는 이유로 진짜 혜택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생각이 기초에 깔려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말하지 않더라도 세상에 나와 있는 많은 정보들이 영어로 쓰여지고 영어로 교환되고 하다 보니까 그 정보의 접근성 차이 자체가 굉장히 큰 격차를 만들어서 영어를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많이들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것도 맞는 말인데, 이제는 단순히 그 정보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이 더 빠르게 변하잖아요. 지금 화두가 되는 생성형 인공지능 때문에 오히려 영어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저는 가끔 챗GPT랑 얘기도 하고, 제가 궁금한 거 생기면 바로 챗GPT한테 물어보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챗GPT한테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일도 꽤 많이 시키는 편입니다. 근데 물론 제일 도움을 많이 받는 거는 뭐 영어로 온 메일 답장할 때나 내가 영어로 글을 쓸 때, 이럴 때 가장 크게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이 걸출한 GPT-4 모델을 잘 활용하려면 한국말로 시켜서는 잘 안 됩니다. 똑같이 GPT-4 모델인데 GPT-4 모델 번역도 잘 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GPT-4가 똑똑해도 번역되는 과정에서 의미소실이 있고,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게 세상을 그냥 아예 송두리째 바꾸는 그 초입의 단계에 있는데, 얘랑 한국어로 소통하느냐 영어로 소통하느냐 자체에서 이거 제대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 사례를 제가 직접 GPT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챗GPT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변호사 개업하면서 홍보용 블로그 운영하려고 하는데 소개글을 하나 써달라 하면, 뭐 축하한다, 이런 쓸데없는 말과 함께, 이게 원래 타자가 엄청 느린데 챗GPT가 한글로 말할 땐 좀 느려요. 근데 제가 건너뛴 겁니다, 일부러 답답해서. 뭐 답변을 해주긴 하는데 그렇게 만족스럽진 못하고, 글을 뭐 자세히 보면은 좀 어색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 블로그에다가 올릴 수는 없고요. 내용 자체가 뭐 제가 쓰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블로그로 뭐 이렇게 써서 하기에는 모자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걸 똑같이 내가 변호사 일을 하기 위해서 블로그를 만들려고 하는데 소개글을 하나 써달라, 영어로 이렇게 요청을 하면 이런저런 얘기들을 써주는데, 문장이 훨씬 고급지고, 뭐 제가 하나하나 다 해석을 해서 드릴 수는 없지만 훨씬 고급지고 훨씬 믿을 만한, 신뢰할 수 있는 고퀄리티의 글을 써줍니다. 뭐 훨씬 부드럽고요. 그러니까 한글로 쓴 것처럼 뭐 번역투, 말투라든지 이런 것 없이 실제로 블로그에 올려도 손색 없을 만큼 잘 써줍니다. 이렇게 글솜씨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쨌든 말귀를 또 못 알아들어요. 지하철에서 치안으로 몰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또 이렇게 뭐 답변을 주는데 답답해가지고 제가 계속 건너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챗GPT가 한글로 물어보니까 가해자의 모습이나 행동을 촬영하여 기록하라, 이런 말도 안 되는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치안으로 몰렸다고, 내가 치안으로 몰렸는데 무슨 가해자를 뭐 촬영을 하라는 이상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근데 똑같은 내용을 내가 서브웨이에서 변태로 몰렸다, 그러면 어떡하냐 라고 하면 당연히 문제없이 잘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증인을 확보하고 뭐 필요하면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라, 이런 얘기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뜬금없는 뭐 이렇게 분석적인 질문을 던졌을 때, 뭐 최근 미디어 헤게모니에 대해 얘기해줘 라고 하면은 한글로도 얼추 뭐 답변은 하는 것 같습니다. 뭐 한국말 이 정도로 하는 거를 용하다고 해야 될지 기특하다고 해야 될지 뻔한 답변들을 주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고 오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깊이가 얕은 걸 볼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따로 질문을 하면 미디어 헤게모니에 대해서 영어로 질문했을 때 답변을 해주죠. 근데 비잉을 열심히 검색해가지고 답변을 해주고 있고, 뭐 별의별 내용이 다 나옵니다. 사실 저도 미디어 헤게모니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생각나는 걸 질문을 했는데 이런 답변이 나온 거죠. 그래서 뭐 AI부터 여러 뭐 저도 모르는 답변들을 해주고 출처까지 확인할 수 있게 달아주고 있습니다.
뭐 블로그에 소개글 쓰기, 수리적인 연산하기, 데이터 이해하기 이런 게 다 한글로 입력하는 것과 영어로 입력하는 것 사이에 대답의 퀄리티 자체가 달라요. 어떤 거는 일을 하고 어떤 건 일을 할 줄 모릅니다. 한국어로 챗 GPT라는 걸 완벽하게 완전하게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은 안 돼요. 그리고 향후에 얼마나 시간이 걸려야 영어 정도의 수준이 올라올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영어로 이런 걸 구동해보는 거랑 한국어로 구동하는 거랑 항상 어느 정도의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면 그렇잖아요. 인공지능 모델이 더 나아지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데이터를 학습하는 거거든요. 근데 학습할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질적인, 양적인 차이에서 너무 압도적인 격차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한국어로 뭘 한다고 해가지고 얘가 그렇게 똑똑해지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학습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한국어로 할 수 있는 수준이 영어로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간다는 건 그냥 애초에 기대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정보의 양 자체가 그만큼 차이가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생성형 인공지능 나오기 전까지, 챗 GPT 같은 게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우리가 구글 검색해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영어를 할 때랑 한국어만 할 때랑 그냥 그 양만 차이가 있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그 많은 정보의 양의 차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까지 격차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너무 무섭지 않나요? 저는 지금 그 차이가 진짜 적어도 한 최소 1, 2년은 나는 것 같아요. 이 챗GPT 같은 게 미친 듯이 빠르게 발전하고 진짜 뭐 어떨 때 보면은 무서울 정도로 굉장히 사람 같아지고 똑똑해져 가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그 언어적인 장벽 때문에 과거에 살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굉장히 불공평하고 억울한 일이지만 어쩌겠습니까? 그거 배워가지고 극복하는 수밖에는 없어요. 번역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의미의 소실이 생기고, 그거는 뭐 인공지능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번역을 뭐 잘해준다고 해가지고 완벽하게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100% 완벽한 번역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소실되는 의미 때문에도 뭔가 엇나가는 게 생기고, 우리 언어권으로 되어 있는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갖고 있는 정보의 양 자체에서도 차이가 생기니까 거기에서 성능의 차이가 또 생기고, 이런 문제 때문에 영어로 이런 인공지능에 접근하고 새로운 기술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영어를 하는 게 오히려 예전보다 통역, 번역 이런 거는 인공지능 같은 게 더 도움도 주고 더 매끄럽게 잘 돼가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격차가 인공지능이나 기술 발달과 함께 엄청나게 커지고 빠르게 커지고 있으니까 이걸 따라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영어라는 언어에 접근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저는 챗 GPT랑 한국어로 얘기를 하다가 영어로 바꿔서 대화를 할 때 그걸 매번 느낍니다. 한국말로 대화하면서 경험하고 느끼는 챗 GPT는 제가 영어로 대화하고 영어로 활용하는 챗 GPT랑 아예 다른 놈입니다. 한국어로 얘기하면 어색하고 무능해요. 영어로 대화하면 기가 막히고 똑똑합니다. 지금도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달, 미국이 주도하고 있죠. 미국의 거대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을 포함해서 다국적 기업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미국 기업들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가 갖고 있는 언어적인 헤게모니를 바탕으로 정보의 헤게모니를 또 확보하게 됐고, 정보의 헤게모니를 바탕으로 또 인공지능의 헤게모니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우리 같은 소시민이 역류하거나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발전이 영어 위주로 전개가 될 것이라는 것에는 저는 추후의 의심도 없습니다. 거의 100%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어라는 언어가 가지는 의미가 요새 제가 생각해보면 진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 영상 올리면서라도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그저 나와 있는 챗 GPT, 좋은 소프트웨어나 좋은 기술 가지고 더 늦기 전에 열심히 영어 연습해서 적어도 손해볼 일만은 만들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이고요. 뭐 어차피 한국에만 살 건데 영어가 필요한가?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뭐 개 중에는 내가 한국에서만 일하는 전문직이면 그러면 영어 같은 거 별로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에 있어도 똑같겠죠.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 생성형 인공지능을 제대로 체험하고 제대로 활용하고 하려면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앞으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격차는 정말 메꾸기 힘들 정도로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올라타십시오. 영어 공부하십시오.